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문상열의 월드스포츠의 문상열 권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방송이 4월 27일이었어요. 네. 개인적 사정으로 좀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무슨 사정이 이렇게 많으셔가지고 방송을 이렇게 못하셨습니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그랬는데요. 네. 근데 이제 권혁 기자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추다 그러니까 네. 그 둘이서 하는 게 더 훨씬 더 반응도 좋고 내용도 더 사실 조금 제가 자연스럽게 좀 할 수 있어서 글로 좀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좀 이제 근데 사실은 뭐 제가 자기 고백을 하자면 저 때문에 좀 그랬고요. 여러분들이 뭐 많이 욕도 해주셔서 좀 힘도 좀 빠졌었는데,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막판에 또 응원을 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반성도 하고 또 너무 죄송한데 어쨌든 죄송한 가운데 오랫동안 방송을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정말 올 시즌이 끝날 때까지, 최소한 올 시즌이 끝날 때까지 방송 잘 나갈 거고요. 그리고 문 기자님한테도 너무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 방송 재밌게 한번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더욱 알찬 방송으로 이제 그렇죠. 네네네.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네, 더 건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항상 똑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메이저리그가 한 38% 그렇죠. 이제 소화가 됐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계속 이제 시즌 거듭하면서 뭐 부상자들이 뭐 한인 선수, 우리 한국인 선수뿐만 아니라 뭐 사방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코로나의 이유도 좀 있을까요? 아니, 야구는요. 네. 162경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자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고 결국 부상 없이 한 시를 치는다는 게 어려워요. 네. 그리고 사실 요즘은 이제 철인, 철마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철이는 알겠는데 철마는 말을. 그러니까 철인은 네. 그 아이언맨이죠. 이게 칼 립켄 주니어가 아이언맨이고 그다음에 먼저 아이언 호스가 철마인데 그게 루게릭. 그래요. 네, 그래서 사람을 철마라고도 표현을 했군요. 그때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이언 호스가. 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지난 2일이었죠. 네. 루게릭의 날이었는데 1925년 이제 루게릭이 6월 2일 날 2130 연속 경기 출장을 주전 1루수로 나가기 시작한 날이에요. 6월 2일이. 근데 1941년에 37살에 또 타계한 날도 6월 2일이었어요. 그래서 메이저리그가 6월 2일을 루게릭의 날로 정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루게릭병 하는 게 여기서 유래가 됐네요. 예. 이 바로 루게릭이 선수 시절에 갑자기 몸이 이제 피로도가 막 쌓이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가서 이제 검진을 해볼 결과 원인 불명이었어요. 그 당시까지. 그렇죠. 그래서 근육이 수축이 돼갖고 이제 결국은 세상을 일찍 37살에 떠났는데 그래서 병명을 원인을 모르니까 루게릭 디지즈라고 한 겁니다. 근데 미국 스포츠예요. 사람 이름을 딴 날 3명이에요. 근데 야구밖에 없어요. 다른 종목은 없습니다. 뭐 NBA, NFL, NHL 누구의 날을 이렇게 리그가 정한 게 없어요. 그렇군요. 제키 로빈슨 데이, 로베르토 클레멘토 데이, 루게릭 데이. 그러니까 야구가 그만큼 항상 미국 내에서도 내셔널 패스타임 뿌리. 그러니까 뭐 뉴사 단체 협약 이런 것도 다 제일 먼저. 연봉 조정 협상 제일 먼저. 그러니까 야구가 모든 게 시초예요. 미국은 그런 게 자리 잡아 있군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본론은 저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자면 한국 선수들 부상이 정말 많아요. 최지만 선수, 김광현 선수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부상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그 선수들은? 그러니까 이제 야구 선수들이 이제 부상이 많이 오는 게요. 햄스트링이 제일 많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햄스트링 부상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그로인 스트레인이라고 그래갖고 사타구니 쪽 부상. 그다음에 또 오블리크 부상, 옆구리하고 배 쪽 이쪽에 부상. 그다음에 로우백. 이게 이제 보통적으로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투수 같은 경우는 어깨, 숄더, 인플레메이션 그래서 염증이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팔꿈치에 뼈 조각이 있고 근데 이게 심하면은 이제 타미존 서저리,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많은 게 이제 햄스트링, 그로인, 오블리크, 로우백 이런 건데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는 초반에 그 스프링 트레이닝 때
오른쪽 그 무릎 관절경 수술을 했죠. 그래서 40경기 결장을 했는데, 맞아요. 네. 근데 돌아올 때 사실 100%가 완쾌돼서 돌아온 건 아니에요. 괜찮아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사타구니 부상까지 그 마지막 경기가 그 뉴욕 양키스 아롤디스 체프만한테 슬라이더 삼진을 당할 때 무릎을 이렇게 꿇으면서 헛스윙할 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사타구니 쪽 부상이 나타나는 거고. 근데 조금은 그 템파베이 쪽에서 설명에 의하면 그 무릎하고 네. 이게 연계가 됐다는 거죠. 100% 낫질 않아서. 그렇죠. 네. 그리고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로우백, 네. 허리 부상인데 지난 스프링 트레이닝 때는 걷지도 못할 정도로 허리가 상태가 심각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템파베이는 최지만 선수의 공백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전력이 좋아요. 근데 센트루이스는 선발 로테이션에서 김광현 선수가 이 IL 부상자 명단에 들어가기 전에 에이스인 잭 플레어티 8승을 거두고 있었거든요. 이 선수도 부상자 명단에 들어갔어요. 이 선수는 다저스하고 타격을 하다가 이 옆구리 쪽 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타자 투수들이 타격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부상이에요. 그래서 이 플레어티 같은 경우는 지금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나 돌아와요. 굉장히 부상이 심각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로인, 햄스트링, 오빌리크 부상은요 이게 잘 낫지도 않아요. 치료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갖고 지금 센트루이스는 6연패 늪에 빠지면서 지금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선두 자리도 내놓았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이제 그 김광현 선수나 아니면 그 최지만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자기 관리를 못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뛰다 보면 162경기를 하다가 보면 이제 이런 부상들이 나오는데,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예방 차원에서도 조금만 좀 이상하면은 인저드 리스트에 올리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예전과 같이 그럼 뭐 루게릭 같이 2130연속 경기하고 칼리켄 주니어가 2632경기 그렇죠. 이런 건 이제 앞으로 못 돼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선수들 몸값이 비싸져서 그렇고 선수들이 또 정신력도 예전과 같지가 않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고 뭐 풀 경기 그 162경기 다 뛰는 선수들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팀도 그런 걸 원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야수 같은 경우는 한 155경기 뛰잖아요. 그러면 팀 공헌도는 최고라고 봅니다. 우선 출전을 많이 하게 되네요. 출장으로 팀 공헌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뭐 성적도 좋아야겠지만 무조건 뭐 나가야 되는 선수가 필요한 거지. 155경기 뛰면은 일단은 성적이 좋으니까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건 또 그렇게 되네요. 네. 부상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유현진 선수 얘기를 한 번 더 해보고 싶은데 유현진 선수가 그 2019년에 그 토론토로 갈 때 사실 뭐 여러 가지 구단에서 성적이 좋았으니까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LA 에인절스도 관심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제 부상 경력이 많아서 못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뭐 오퍼를 못 냈다.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에인절스로서는 사실 그때 판단을 부상 때문에 이렇게 장기 계약을 못 한 건데 지금 땅을 칠만하죠. 네네네. 만약에 LA 엔젤스가 유현진 선수를 붙잡았다면 서부지구 판도는 달라지죠. 그럼 그럴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요? 어쨌든 토론토 블루제이스 가서 2020년 팀을 포스트 시즌에 이끈 선수가 누구예요? 유현진 선수예요. 팀 공헌도 1위잖아요. 당시 이제 제네럴 매니저가 빌리 애플러였는데 2022 시즌 끝나고 나서 해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유현진 영입에 대해서 잦은 부상 때문에 장기 계약은 어렵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스캇 보라스가 에이전트잖아요. 보라스 사무실이 그 뉴포트 비치니까 엔젤스 구장 맨날 바로 제일 가깝네. 백스톱 뒤에 보이잖아요. 경기 볼 때 보면 스캇 보라스하고 스캇 보라스 사무실 직원들 백스톱 뒤에 보여요. 그랬어요. 그런데 엔젤스가 잡지 못했죠. 왜냐면 보라스가 이렇게 지금 토론토 같이 4년에 $8천만 제시를 엔젤스 구단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엔젤스는 보면은 여기가 지금 곰바우 구단인데 곰바우 구단이에요. 한마디로 좀 멍청하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트 모레노 구단주가 이 사람이 그 광고에서 돈 많이 번 사람이에요. 멕시칸계 아메리칸인데 이 사람은 야수는 최고의 야수들을 보유하고 있죠.
알버트 푸올스도 계약. 마크 트라웃 장기 계약했고, 네. 그다음에 앤서니. 아니 그렇게 돈 쓸 정도면 그러죠. 그 정도 쓸 수. 투수 안 데리고 오죠. 오타니. 오타니는 투타 겸업 선수잖아요. 근데 예전에 CJ 윌슨이라고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잘했다가 붙잡았어요. 네. 이 CJ 윌슨도 이쪽 그 서던 캘리포니아 출신이었는데 왼손 투수. 이 선수가 허당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선수가 그 프리에이전트 완전히 먹튀가 돼갖고 그다음에 이 투수를 장기 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자기네 팀에서 마이너리그에서 뭐 다저스처럼 워커빌러 같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선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발진이 약하니까 최고의 선수 마이크 트라웃 갖고 있어, 3루수 앤서니 랜던, 오타니 쇼헤이 있어, 저스틴 호프튼 있어. 근데 정말 뭐예요? 유명한 투수는 없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지금 순위 우할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유현진이 있었으면은 상황이 달라지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빌리 애플러 단장 입장에서는 이런 보라스가 제시하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뭐 2년이라면 했겠죠. 그렇지만 유현진 입장에서도 나 장기 계약, 그리고 장기로 4년, 가야지. 네. 뭐 큰 돈. 그러니까는 결국은 토론토가 그 부상 경력을 알지만 그 당시 이제 샤파이로 사장이 배팅을 한 거죠. 제가 인터뷰 샤파이로 사장과 인터뷰에 했는데 맞습니까? 예, 토론토 그 더니든에서 했었어요 작년에. 네. 근데 유현진은 부상만 아니면 최고 투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리스크를 안고 배팅을 했는데 토론토가 성공을 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CEO라든지 제너럴 매니저라든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총무과장이 아니에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을 잘못하면 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박에 성공을 한 케이스군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근데 뭐 야구는 어차피 영입할 땐 도박을 좀 감안해야죠. 뭐. 근데 이제 프리에이전트의 그런 그 장기 계약의 배팅이 네. 성공보다 실패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쵸, 조심스럽죠. 네. 그리고 지금도 뭐 먹튀 그다음에 엄청 많다더만. 많잖아요. 네. 근데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그동안에 프리에이전트 이렇게 대박 계약한 선수가 유현진 선수가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정말 힘들었겠다. 투수로. 거기도 결정하기도 정말 힘들었겠네요. 굉장히 토론토도. 힘들었죠. 네. 부상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군요. 그 말씀하셨던 뭐 야구는 정말 투수 노름이라는 게 딱 이 짝이네요. 그럼요.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문상열의 월드 스포츠입니다. 유현진 선수 얘기를 이제 계속 하셨으니까 사실 또 올스타가 이제 사실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현진 선수가 가장 최근의 경기에서 조금 두드려 맞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최초로 올스타 2번 출전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네네. 그러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박찬호, 김병현, 추신수 이 추신수, 세 명이 네. 올스타에 한 번씩 출전했죠. 최지만은 아직 못 갔네요. 못 갔죠. 못 갔군요. 왜냐면 최지만 선수는 경기 출장수 자체가 플래툰 시스템으로 하는 바람에 네. 경기 출장을 많이 못하니까 기록이 나오질 않잖아요. 네. 그렇게 플래툰으로 나오는 선수를 어떻게 올스타에서 뽑아가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지만 선수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에요. 네네네. 근데 유현진 선수도 이제 네 번째 올스타에 들어가면서 2019년 대한민국 선수로는 최초로 아시아권 선수로도 최초죠. 올스타에 가서 선발 투수가 됐죠. 선발 투수가 됐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쭉 보면서요. 다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한 번. 한국 선수들. 한 번. 근데 메이저리그나 NBA, NFL, NHL 이런 데서 선수 소개할 때요. 네.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게 네. 올스타 몇 번 들어갔느냐. 올스타에 몇 번 들어갔으면 그 선수를 그냥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올스타 10번? 어마어마한 선수구나. 우리 추신수 선수 올스타 한 번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최고 선수로 지금 대접 맞잖아요. 박찬호? 네. 마찬가지잖아요. 만약 올스타에 투수가 5번 뽑혔어 봐요. 네네네. 그러면 5번 뽑힌 동안에 그 시즌의 기록이라는 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뭐 명예의 전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 한 번도 올스타에 멀티로 간 선수가 없는데 네. 유현진 선수는 지금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현진 선수가 바로 이제 지난번 휴스턴 애스트로전에서 네. 7실점, 자책점을 네, 6개였죠. 네. 그러면서 방어율이 2점대에서 3.23으로 치솟았죠. 그렇죠. 올스타 선발 투수는 다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무조건 다승 그러는데 양현종이 다승하고 왔는데 4점대고 막 이래. 다승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아니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그렇지. 필요 없는 다승은 거예요. 중요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의 투수들 선발 투수의 기록을 볼 때요. 방어율. 다승을 보죠. 그다음에 뭐냐면 투구 이닝을 보는 거예요. 투구 이닝, 평균 자책점, 삼진, 볼넷, 그리고 삼진과 볼넷의 비율. 그다음에 WHIP. WHIP는 그 이닝당 볼넷과 내보낸 거, 허용. 내보낸 거. 그리고 평균 자책점이 이제 방어율이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올스타에 들어가려면 평균 자책점이 다 2점대로 내려와야 돼요. 3점대 투수들은 사실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올스타를 처음에 메이저리그에서 만들 때 야수는 팬투표를 하지만 투수는 왜 팬투표를 안 했겠어요? 또 그런 게 있나요? 투수는 팬투표 아니군요. 메이저리그가 처음부터 투수는 팬투표 안 했어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팬투표를 하게 되면 인기 투표잖아요. 그러네. 잘하든 못하든 선수가 갈 수 있죠. 그러네. 근데 이 선수가 만약에 평균 자책점이 어떤 선수가 1점대, 2점대인데 인기가 좋아 3점대야. 이 선수가 선발로 나가요. 그러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수는 팬투표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랬군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유현진 선수가 이번에 그 올스타에 2회 연속 가려면은 평균 자책점 2점대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지난번 휴스턴전까지는 페이스가 좋았죠. 좋았지. 근데 6월은요, 올스타를 위한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스타를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6월 성적이 정하겠네. 지금 MLB 네트워크에서 선수들 전부 올스타 얘기만 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팬투표 하거든요. 그리고 6월 25일 미국 시간으로 6월 24일까지 1차 투표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선수 이제 한 명 놓고 또 투표하는 게 있어요. 지금 벌써 여기서 오타니 쇼헤이가 그 화요일 날 그 캔사스시티 로열스전에서 대형 홈런 쳤잖아요. 그러니까 MLB 네트워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타니 쇼헤이가 올스타에 가면 투수를 할 거냐 타자를 할 거냐 어떻게 두 개 다 나올 거냐 이거를 놓고 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타니 쇼헤이는 무조건 올스타에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타니 쇼헤이는 일단은 이 팬투표에 의해서 스타팅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명타자 이런 것도 갈 수 있어요. 대단하다. 안 되면 감독의 추천으로 갑니다. 갑니다. LA 엔젤스 몫으로. 그러니까 오타니는 지금 무조건 올스타인 거예요. 그런데 올스타 무대에 가서 오타니가 투수를 할 것이냐 타자를 할 것이냐 그 두 개 다 보여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대단하다. 대단한 거예요. 인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녀석이네. 그렇습니다. 그 일본 녀석 그거. 그렇고요. 올스타 게임이 원래는 애틀랜타에서 벌어지기로 했는데 네네네. 거기서 했는데 왜 이번에 장소도 바뀌었습니다? 콜로라도로 바뀌었잖아요. 네네네. 왜냐면 조지아가 그 투표 법안에 그 약간 차별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조지아가 남부잖아요. 공화당 그렇죠. 그러니까는 커미셔너가 장소를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의 커미셔너들이 이렇게 막강합니다. 그러네. 예전에 그 또 2017년에 NBA가 그 샬럿에서 샬럿 호네츠 홈에서 NBA 올스타를 하기로 됐는데 그때 또 노스캐롤라이나가 동성애자 차별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노스캐롤라이나도 공화당 텃밭이. 근데 뭐 야구에 관계된 인사가 뭐 이렇게 바꾼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소를 옮겼군요. 그거는 왜냐면 조지아 주에 대한 경고를 한 거예요. 애틀랜타가 객소리도 못했어요. 찍소리도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당한 처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커미셔너의 결정이 따르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 정도로 그 커미셔너의 권한이 큽니다. 메이저리그가 아니면 NBA도 똑같아요. NFL은 더 크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NFL 커미셔너 연봉 4천만 달러가 넘는다고요. 그래요?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커미셔너가 올스타 게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데요. 그 커미셔너라는 게 정확히 그 각 경기 연맹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리그의 대통령.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라고 KBO 회장 뭐 이런 KBO 총재라고. 총재. 근데 KBO 총재 무슨 헛개비지 우리나라 솔직히 말해서. 구단주들한테 휘둘리고. 낙하산 인사 막 되고. 근데 메이저리그나 NBA 이런 데는 처음에 구단주들이 커미셔너를 뽑아요. 뽑지만 그 다음에는 자기가 독자적인 행동을 해요. 그래서 커미셔너와 커미셔너십이 다른 거예요. 커미셔너는 구단주들이 뽑아주지만 그 다음에 커미셔너십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얘기를 하면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WWE 레슬링이라고요. 네. WF 레슬링 옛날에 거기 보면 커미셔너가 나와요. 그래서 션 마이클이나 뭐 트리플 H.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하찮게 봤는데 이 같은 커미셔너라도 이런 연맹에 있어 이제 그러니까 커미셔너는 메이저 종목. 엄청난 역할이네요. 메이저 종목. 네. 그러니까 이건 인기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PGA 투어 커미셔너까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대학 그 스포츠에 그 NCAA 회장 같은 경우 있어요. 네네네. 그 사람은 이제 교육자에서 거기인데 그런 사람들 연봉 800만 원이에요. 거기도 높아요. NCAA가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다음에 뭐 사우스 이스턴 컨퍼런스, 팩12 컨퍼런스, 빅10 컨퍼런스의 커미셔너들도 연봉이 다 500만 달러가 넘고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도 그래서 뭐 이름을 커미셔너 그러지만 역할 자체를 커미셔너 역할도 못하는데 무슨 뭐 선수 하나 제대로 징계도 못하는데 무슨 커미셔너예요. 제가 그 커미셔너를 어쨌든 WWE에서 먼저 봐가지고 좀 하찮게 봤는데 하여튼 대단한 거였네요. 네. 자, 오늘 방송 잘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방송을 그동안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그 메이저리그 제가 그 조만간에 한번 다녀올 겁니다. 이 다저스 구장이 가까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천하고 구독 꾹꾹 눌러주시면요. 여러분들 제가 초대합니다. 그거 반드시 초대하는데 구독자가 또 10,000명은 넘어요. 1명 중에 1명은 와야지. 몇천 명 중에 1명 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희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 기자님 뭐 그럼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네. 아무튼 뭐 저희가 다시 이제 메이저리그 그다음에 사실 저는 이제 메이저리그를 오랫동안 취재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사실 전문가하고 뭐 야구장 메이저리그 야구장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전문가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대한민국을 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가는 거 하지 마세요. 네. 독가만 독가만. 근데 메이저리그 구장도 안 가보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많죠. 나중에 방송 끝나고 좀. 네네. 그런 사람 많죠. 네. 저는 메이저리그 구장 38개 구장을 가본 사람이에요. 다 가보셨어요? 새로운 구장은 이제 지금 못 가본 데도 좀 그렇군요. 있긴 아, 역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인사드렸고요. 하여튼 또 좋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